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준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지난번 1월 달에 장중 1007포인트까지 올랐던 거에서 다시 종가 기준으로 1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네, 코스닥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의 전략적인 자산 배분의 증가, 그리고 미국 시장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하락세였습니다. 이게 코로나의 여파인지 아니면 아시아 시장의 하락의 여파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코로나는 어제 연준 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앞으로 경제 위험은 또 코로나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조기에 지금 이런 조심하는 분위기를 해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인도에서는 확진자가 16만 명을 돌파를 했죠. 네.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은 배터리 소송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업종들이 오늘 급등했는데, 그것보다 지금 그 반도체, 그거 관련해서 반도체 시가총액 1위, 2위가 오늘 약세니까 그것 때문에 밀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미국 시장은 어닝 시즌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최고 실적 업종은 금융이라는 말들이 많은데 앞으로 미국 시장의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일단 뭐 골디락스 얘기 나왔으니까 미국 시장은 계속 좋게 보는 거고요. 최근에 뭐 미국인들이 비투해서 주식 투자 많이 하니까 금융 시장도 또 좋고, 그리고 자본 차익을 많이 내는 그 금융 업종들이 최근에 투자금이 그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이 많이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소비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단 실업률도 떨어지고 취업자 수도 자꾸 늘어나게 되면 소득이 높아지니까 소비를 계속 많이 하겠죠. 보복 소비.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4.2% 급등했거든요. 근데 에너지 가격이 5% 이상, 휘발유 가격이 8% 이상. 그렇게 지금 에너지 쪽, 그 원유 관련된 쪽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좀 안정을 찾게 되면 다른 쪽으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뭐 카드 쪽이나 아니면은 뭐 음식료 이런 쪽으로 많이 또 보는 것 같은데, 뭐 소비 쪽을 보는 게 제 생각엔 제일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대만 관계법을 언급하면서 최근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시위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냉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 그 미국에서 국무장관이 1979년도에 대만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언급하면서 서태평양에 대한 평화를 위해서 대만의 방위를 수호해야 된다. 뭐 이런 걸 강조를 했어요. 예전에 소련이었을 때 냉전, 그거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뭐 이런 거에 대한 대립이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과 냉전을 하게 되면 그게 아니죠. 네. 오늘 그 흑해에 그 미군 군함 두 척이 흑해로 진입한다. 원래 그 통과하려면 터키에다가 통보를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 통보를 했다고, 거기 들어가서 2개월 동안 5월 달까지죠. 5월 달까지 머무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때문에 미군이 지금 또 흑해로 갔어요. 그리고 또 중동에는 이란 때문에 또 미군이 거기 있어야 되고, 이번에는 또 중국 때문에 또 서태평양에다가 지금 군함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미국 혼자서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방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뭐 군사적으로 위험하다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지금 충돌이 뭐 지속된다고 봐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유럽이 러시아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했는데, 독일이 러시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러시아와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가 히틀러가 볼셰비키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공산주의라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그때 볼셰비키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하면서 이 처음으로 노동자들, 그게 이제 소비에트라고 하는 협의회거든요. 그게 원래 그 볼셰비키 혁명이 진행될 때 노동자 쪽에서 먼저 진행됐지만 여성 노동자가 주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전쟁에 지친 병사들이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볼셰비키 혁명을 했는데, 독일이 러시아를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가 침공하면서 독일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련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스탈린 때 가장 큰 영토를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때 실수한 게 뭐였냐면
그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게 무기를 대주면서 계속 전쟁을 하게끔 유발을 시켰죠. 소련이 망한 게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 때문에 그 거의 경제가 몰락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소비에트 연방이 와해됐는데, 그때 이제 스탈린 얘기를 다시 하면, 스탈린 때 2차 세계대전 때 중국이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되죠. 중일전쟁이라고 해서. 그때 중국이 일본군 50만 명을 중국 본토에 잡아두고 있는데, 러시아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을 유럽에서 잡아두고 있죠. 그렇게 해서 연합군이 이기게 되거든요. 근데 스탈린이 볼셰비키 혁명으로 소련이 집권하게 될 때, 그때는 노동자 쪽으로만, 노동자를 통해서, 근로자죠. 그런 사람들 통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중국은 그런 노동자가 없었어요. 근데 중국 공산주의는 농민 쪽으로 침투를 했었거든요. 근데 중일전쟁 할 때, 그때 공산주의를 그 장제스라고 하는 총통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그 중국 공산주의를 탄압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스탈린이 그쪽 장제스 쪽 국민당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이 소련 이쪽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계속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손을 잡는 거죠. 예. 손을 잡았다고 하기는 좀 아직 어떤 특정한 그 제스처는 없는데, 그렇게 사이가 안 좋던 나라가 이제 좀 협력을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전쟁 났을 때 어떤 특정 국가를 다른 나라가 이렇게 잡아두는 뭐 그런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유럽이 우방으로 필요한 상태고, 여기서는 지금 아시아 그때 말씀드렸지만 일본과 대만과 우리나라 그리고 태국 뭐 이렇게 필요하죠. 근데 지금 미얀마가 지금 약간 좀 위험한 상태고, 베트남도 지금 현재 거기가 사회주의잖아요. 근데 좀 특별한 거죠. 지금은 사회주의지만 경제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문제가 조금 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이번에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R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원래 소프트뱅크에서 인수를 했다가 미국의 엔비디아가 그걸 400억 달러에 살려고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그걸 못 한다고 했죠. 근데 그 ARM이라고 하는 회사의 자회사죠. ARM차이나라는 회사가 중국에 있는데, 거기 작년에 그 사장을 ARM 회사에서 교체를 해버리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반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중국 정부가 그 회사를 국유화시켜 버렸습니다. 예. 중국에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려면 거의 대부분 중국 기업과 이렇게 지분을 49%, 51% 이렇게 협업 관계로 진출을 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중국 ARM차이나도 중국에서 지분이 51%였고 이쪽 영국 ARM이 49%였는데 국유화 해버린 거죠. 강제로. 그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렇게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국은 외국 기업이 투자한 그 회사를 일단 경영권을 중국이 다 갖고 있어요. 51%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 회사들 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 협업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회사들의 운명이 혹시 우리나라가 만일에 미국 우방 쪽으로 좀 강하게 갈 경우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오늘 밤에 반도체 회의도 미국이 어떤 그 협박을 한다고 해서 당장 삼성전자의 뭐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뭐 많은 분들이 그걸 걱정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중국도 삼성전자가 그 회의에 참석하는 걸 상당히 지금 주시하고 있어요. 싫어하고 있는데, 미국이 어떤 협박을 하겠죠. 그때 삼성전자가 지금 난감하지만 뭔가를 결정을 할 겁니다. 물론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만 결정을 한다면 상관없는데, 다른 결정을 하게 됐을 때 중국이 삼성전자에게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일단 이런 냉전일 때는 특히 지금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 내에 공장을 짓고 협업 관계로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작년에 ARM 회사 같은 ARM차이나가 국유화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 그리고 지금 이란
이란이 지금 중국 편을 들 것 같은데 뭐 그 핵 협상을 또 해봐야 되겠지만 중국의 우방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긴장 관계가 점점 더 커진다. 중국의 힘이 더 커지게 되면 점점 더 위험한 일이 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걸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의 거부권 행사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제 양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전망이 궁금하네요. 배터리는 일단 뭐 제가 제일 우려했던 빨리 합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합의를 해서 정말 다행이고요. 앞으로 이 배터리 회사들이 어떻게 더 투자를 하고 그리고 좋은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지금 폭스바겐이 자체로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배터리의 성능이 만일에 못 따라가 준다면 그렇게 하기 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배터리 성능을 끌어올리는 그런 일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시급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공격적으로 지금 한쪽에서는 합의금을 받았으니까 더 공장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쪽에서는 지금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 지분을 지금 매각하려고 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배터리는 앞으로 이제 반도체하고 같이 좋게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는 약세로 흘러갔습니다. 금요일에 말씀해 주시기로 이제 미국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 중국이 제재를 가해서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협의가 잘 마무리될 경우 그리고 잘 안 될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반도체 회의는 뭐 협의를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반도체 공급망을 조정하는 이번에 그 회의에 19개사를 불렀다고 했는데요.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중국의 초정밀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 그 설계하는 회사가 문제였죠. 근데 중국의 팹리스라고 해서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가 몇 년 전에 100개가 넘었거든요. 아마 지금은 아마 수백 개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상장된 회사는 한 4개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중국은 그게 엄청나게 많아요. 네. 중국은 반도체 설계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반도체를 설계를 할 수는 있는데 제조를 할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이 TSMC를 그 대만을 수호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TSMC를 완전히 자기 영역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버리면 이제 반도체를 맡길 곳이 지금 거의 삼성전자 한 군데밖에 없는데 파운더리만 만일에 협의를 해서 이게 조금 압박을 가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내 파운드리 공장 증설도 그냥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모든 반도체를 중국에 들어가는 거를 단속을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중국에 들어가는 모든 반도체를 단속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그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매그나 칩이라고 하는 회사를 중국이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뭐 2019년도 자료긴 한데 파운드리가 좀 많이 실적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파운드리 뭐 SMIC라고 뭐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도 있긴 한데 그쪽에서는 그 초정밀 반도체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요구하는 거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뭐 이런 뭐 전투기를 만들 때 그때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초정밀 반도체 제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중간에 껴가지고 상당히 난감하게 되겠죠. 네. 근데 뭐 모든 반도체를 단속할까 뭐 그렇게 보긴 하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좀 많이 팔았어요. 그동안 잘 안 팔다가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삼성전자 매도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대신에 코스닥에서 IT 하드웨어, IT 부품 쪽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을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는 다르게 본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파운드리 증설 쪽으로 일단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만일에 그 중국이 히토류를 생산을 단속을 하기 시작하면 이 히토류는 반도체나 뭐 어떤 그 첨단 무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우주 개발하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애플도 그 미니 LED를 만드는 그 칩이 부족해가지고 아이패드의 출시가 늦어진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IT 제품들의 출시가 자꾸 늦어지거나 생산이 지연되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 전체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게 그 히토류가 뭐 생산 중단이 길어지면 안 되고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 미국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너무 강하게 단속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일단 초반에 뭔가 시원하게 결정 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이 아마 우리나라를 계속 압박을 할 거예요. 지난달에 왕이 외교부장이 와서 반도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삼성전자 때문에 지금 중국이 상당히 지금 주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뭐 산업 전체가 타격을 안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어떤 식으로 갈지는 지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잡고 방향을 잡고 미리 대비를 뭐 하거나 과도한 투자를 해서 비중을 높여놓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고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는 이평선에 아주 애매한 가격에 딱 와 있어요. 그게 어떤 결정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돼봐야 알 수 있으니까 내일 그 뉴스를 보고 아마 속 시원한 뉴스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윤곽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앞서 얘기했지만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 지금 뭐 미국 쪽은 공장을 많이 이전하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신규로 투자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를 좀 볼 때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은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